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켜면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이면 뱃살이 쏙 빠지고 혈당이 잡힌다는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죠?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서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잘못 마시면요. 뱃살은커녕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심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강과 생활 습관을 연구하면서 같은 소금물을 마시고도 좋아진 분들도 봤고 반대로 큰 문제를 겪은 경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소금물인데도 어떤 분은 혈관이 살아나고 장이 편해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약이 되는 순간과 독이 되는 순간을 가르는 황금 비율, 그리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잘못된 상식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절과 피부에도 도움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앞부분만 듣고 멈추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물 한 잔에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은 아침마다 진하게 타서 드셨다가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응급실까지 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원래 혈압이 조금 높으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소금물이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신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배도 편해지고 변비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머리가 자꾸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 140대였던 게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소금물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반대로 황금 비율을 지켜서 소금물을 꾸준히 섭취하신 분도 계십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원래 변비가 심하고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해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분은 물 200ml에 소금 1.5g 정확한 비율로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장이 편해지고 혈관도 부드러워지면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이는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금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습관과 비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해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아침 소금물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2023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즉 소금 5g을 넘어가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금 1g에 나트륨이 약 400mg 들어있으니까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관 안쪽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압력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기관입니다. 혈관 안쪽 압력이 올라가면 심장이 더 세게 힘을 줘야 하니까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잘못 마시면 심장이 지치고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속에 나트륨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2022년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4명 중 1명 약 21.6%는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그럼 손발이 붓고 혈압이 더 오르고 심하면 전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절대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뱃살과 혈당일 겁니다. 아침 공복에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이 자극돼서 잔군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변비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배가 덜 더부룩해집니다. 뱃살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소금물은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농도와 양을 꼭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하느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물 200ml에 소금 1.5g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1.5g이 어느 정도냐고요? 작은 티스푼으로 평평하게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상 짜게 타면 혈압이 오르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또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일반 정제염, 즉 가공소금은 나트륨만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소량 쓰면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트륨만 있는 소금은 독이 될 수 있지만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소금은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피해야 할까요? 색소나 향을 첨가한 가공소금, 지나치게 곱게 가공된 소금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값싼 정제염은 웬만하면 피하시길 권합니다. 소금물이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밤새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오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지도 않고 너무 진해지지도 않으면서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장이 자극을 받아 변이 부드럽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아침에 화장실 시원하게 다녀오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한꺼번에 500ml, 1리터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적정량은 물 한 컵, 즉 200ml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두통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침 소금물은 누구에게 특히 좋을까요? 아침마다 변비로 힘드신 분, 혈당이 출렁여서 식후 피곤함이 심한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이 부족한 분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드시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소금물을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약을 함께 먹으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적당한 농도의 천일염 소금물을 하루 한 컵 공복에 마시면 혈관 건강과 장 건강, 혈당 관리까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물은 농도와 타이밍만 달라져도 금방 약이 되었다가 바로 독으로 바뀝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아셨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한 잔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심이나 저녁, 그리고 피부 관리까지 이어져야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구체적인 활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시면 오늘 영상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는 황금 비율로 맞춘 소금물 한 잔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새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채워주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변비 해소에도 좋아요. 자세한 방법은 앞에서 소개해드렸으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점심 가글입니다. 점심쯤 입안이 텁텁할 때는 소금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비율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g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죠? 1g이 어느 정도냐면 가장 쉬운 기준이 작은 티스푼에 평평하게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예요. 아주 조금입니다. 작은 숟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두세 번 꼬집어서 넣는 양으로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소금 입자 크기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묽다는 느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량할 때 가능하면 작은 티스푼을 쓰세요. 밥숟가락은 소량 계량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밥숟가락을 쓰면 끝부분으로 아주 살짝만 소금 몇 알갱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입안에 쓰는 거라 곱게 간 불순물 없는 소금이 좋아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첨가물 없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색이나 향이 첨가된 조미소금이나 맛소금은 피하세요. 너무 굵은 소금은 잘 안 녹아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고운 입자를 권합니다. 핵심은 잘 녹고 자극이 적다는 점입니다. 가글은 하루 1회에서 2회, 한 번에 약 30초 정도만 하세요. 절대 삼키지 마시고 입안을 헹군 뒤 꼭 뱉어내세요. 가글 후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입안이 더 편안합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입안에 상처나 궤양이 있거나 잇몸이 많이 붓고 피가 날 때는 더 묽게 하거나 중단하세요. 입마름, 즉 구강 건조가 심하신 분은 소금 농도를 더 낮추거나 가글 횟수를 줄이세요.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등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가글액을 반드시 뱉어내면
되게 괜찮지만 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시술 직후에는 담당 의료진 안내가 최우선입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각을 시점이나 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묽게, 짧게, 꼭 뱉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소금물 가글은 입안이 개운해지고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보조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저녁 족욕입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가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에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편안하다 싶은 온도의 물이 좋아요. 여기에 소금을 2스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스푼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즉 대략 20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티스푼 2개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으로 2번 깎아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발목까지만 담가도 괜찮나요? 허벅지까지 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말이죠. 허벅지까지 담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발목까지만 담그면 효과가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무릎 아래까지만 담가주시면 혈액순환과 긴장 완화에는 충분합니다. 즉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만 물이 오도록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물 온도는 따뜻하게 38도에서 40도, 소금은 밥숟가락 2스푼으로 약 20g, 그리고 물 높이는 발목을 살짝 넘어서 종아리 중간까지 무릎 바로 아래까지만 담그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에도 소금물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죠. 거울을 보면 피부가 자꾸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땀샘과 피지 분비가 줄다 보니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소금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잘한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이나 면도 후 자극이 심한 어르신들, 또 땀띠나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500ml 물에 소금 1g, 아주 묽게 타서 일주일에 2~3번만 얼굴을 헹궈 주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 피부가 당길 수 있으니까 꼭 묽게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셔야 합니다. 헹구지 않으면 소금기가 피부에 남아 오히려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피부가 아주 건조하시거나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거나 반드시 더 묽게 해서 소량만 시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불순물 없는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미 소금이나 향이 들어간 소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면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피부 건조나 가려움, 염증, 트러블 완화에는 소금물 세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묽게, 짧게, 헹굼 철저히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그냥 마시는 것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였습니다. 각을 족욕 세안까지 활용하시면 물 한 잔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과 관절과 피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쓰면 좋은지 또 누가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소금물이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첫째, 혈압이 이미 높은 분들입니다. 혈압이 늘 15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드시면 작은 양이라도 혈압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혈압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약으로 잡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보고서를 보면 고혈압 환자가 나트륨 섭취를 하루 500mg만 늘려도 혈압이 평균 외에서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건 약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둘째, 심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힘이 약한데 소금물이 들어가면 체내 수분이 늘면서 심장이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숨이 차고 발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장, 즉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속에 나트륨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금물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손발이 붓고 혈압이 더 오르고 심하면 전신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콩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내 몸에 맞아야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꼭 황금 비율로 맞춘 소금물 한 잔, 이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물 200ml에 소금 1.5g, 작은 티스푼으로 평평하게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밤새 부족했던 수분이 채워지고 장이 움직이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쯤 입안이 텁텁하다 싶을 땐 양치 후에 소금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g, 손가락으로 두세 번 꼬집은 정도만 넣어서 30초 동안 가글하시고 꼭 뱉어내세요. 입 안이 개운해지고 잇몸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가주시면 하루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 밥숟가락 2스푼, 약 20g 정도 넣으시고 종아리 중간까지만 담그세요.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주 가렵다는 분들은 아주 묽게 탄 소금물로 세안을 해보세요. 500ml 물에 소금 1g만 넣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꼭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고요.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금물 습관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건강 습관이 된다는 것, 이 점은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아침 소금물 이야기 어떠셨나요? 같은 물인데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되고 제대로 마시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방법만 지켜도 혈관이 살아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약속처럼 짧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 소금물, 가글, 족욕 이렇게 한 단어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 짧은 댓글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작은 다짐이 되고 저에게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말고도 혈관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도움이 되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꾸고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